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엑스퍼트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회사 내 에이전트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 에이전트가 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특정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운영적인 측면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어떤 일종의 엑스큐션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한 스텝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진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유통업체에 이 매장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봄 시즌이 끝나고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관리를 하던 섹션을 이제 배치를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재고가 얼마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재고를 빨리 처리를 하고 해야지 그런 비용들을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객 인사이트나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스텝 1의 어떤 BI의 단계나 아니면은 스텝 1의 일반적인 단순한 1차원적인 챗봇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의 비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엑스퍼트 에이전트가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인사이트를 미리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스텝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보겠니? 라고 해가지고 뭔가 제시를 해준다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장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는 그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프로모션을 해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걸 이제 비즈니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는 승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메일을 작성을 해줄 테니까는 한번 보내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되게 이제 사람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고 그 지향점에 생각보다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게 저희의 지금 현재 이제 AI 모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인포머티브, 정보를 제공하는 그 AI가 스텝 1이 될 거고요. 페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컨텍스트가 들어가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주제나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 현황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는 영역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본적인 작업을 실행한다든지 능동적으로 사전에 알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오토노머스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일종의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단계까지를 가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엑스퍼트 에이전트들 여러 개가 서로 협업을 하는 단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 2 내지는 페이스 3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오토 1을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한 페이즈 1 정도입니다. 그 LLM 엔진이나 이런 AI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내가 필요한 분석 결과가 있으면은 그 분석 결과를 쉽게 도출을 해주는 역할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페이즈 2, 페이즈 3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조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LLM을 단순하게 한 번의 이터레이션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AI로 오토를 변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오토 2.0이라고 부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겉에서 봤을 때는 챗봇 인터페이스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페이즈 4, 페이즈 5로 가기 위한 기반인 에이전틱 아키텍처를 반영을 해서 제품을 리뱀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저희의 장점은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다양한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도 받게 되고 그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뭐 챗GPT와 같이 이렇게 그 컨버세이션을 저장을 하고 스레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특정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인벤토리 에이전트가 있고 세일즈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분석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합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은 통합적으로 한 군데서 답을 다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챗봇으로 뭔가 분석을 하려고 이제 분석을 오픈을 해주고 나니까는 BI의 바운더리가 허물어진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BI 전통적인 BI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BI 시스템으로 올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봐야지, 이 리포트를 봐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거를 챗봇의 형태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의도가 약간 모호한 상태에서 어떤 목표만 가지고 나는 이거를 재고를 한번 떨어봐야겠어. 예를 들어 그런 목표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우리 내부 데이터, BI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보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품의 피드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있는 다양한 외부의 마켓 조사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뭐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뭐 HR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볼 요건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도 오토 2.0에 함께 넣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LLM이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든 MSTR의 분석 에이전트가 우리가 활용하는 LLM들이랑 어떻게 잘 통신을 해서 잘 일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영역들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1.0과 대비해가지고 껍데기는 거의 그대로지만 내부 아키텍처는 완전히 바뀌고 사실 굉장히 큰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랩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딥 아날리시스 같은 영역들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이 LLM이랑 MSTR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스텝들을 각자가 역할을 하나의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코어에다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LLM을 통해서 LLM이 중심입니다. 근데 에이전트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가 LLM을 활용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질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LLM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한 게 맞아? 라고 활용을 하게 되고 그게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고객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석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해석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 분석 요건을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에이전트가 있고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과를 내는 에이전트까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LLM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고객에게 대답을 주도록 그렇게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작업이 가능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축하고 액션을 취하는 그런 기술 기반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인 장점으로는 기술의 개발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뭐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비전이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의 혁신의 속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라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그 AI와 관련된 비전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의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비전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엑스퍼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AI 데이터 엑스퍼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기반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 AI는 물론이고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 이니셔티브들 그리고 다양한 AI 이니셔티브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 모델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 모자이크 스튜디오를 통해서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해서 오토노머스 애널리틱스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